자, 이번에는 좀 독특한 문제인데요. 좌측에 얇은 튜브가 있고요. 그 끝에 기포가 발생돼서 이 안쪽에서의 프레셔에 의해서 기포가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지금 외부에는 비스커스 플루이드가 차 있고요. 물속에 튜브를 꽂고 거기서 공기를 불어넣어서 이런 그 일종의 튜브 끝에 기포가 발생하고 걔가 계속 확장해서 자라나는 그러니까 유체의 저항을 뚫고 확장해서 자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한번 모델링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지금 좌표계가 이제 드랍이 성장하는 거니까 스페리컬 코디네이트를 써야 되는 예제고요. 유체는 여전히 incompressible isosomal Newtonian fluid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은 버블은 항상 스피어를 이룬다고 생각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스피어 상태에서 커간다. 이 가정은 아주 엄밀하지는 않겠지만 얼추 맞는 가정인데요. 무슨 의미냐면은 결국 유체는 R 방향으로만 성장한다는 거죠. 지금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는 R과 세타 파이라는 세 개의 좌표를 갖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은 공학 수학에서 훈련이 안 되면은 좀 이해하기는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하지만 일단 R 방향으로 속도가 발생하는 그런 문제라고 지금 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에 따라 또 성장하니까요. 결국 문제는 속도장이 R 방향 속도가 R과 T의 함수가 되는 이런 문제가 되겠죠. 이너셔는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R이 R과 T의 함수니까요. 이렇게 봤을 때 먼저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컨티뉴이티 이퀘이션과 나벨-스톡스 이퀘이션을 풀어야 되는데 사실은 앞에 예제들에서는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 카이나메틱스 조건을 가지고 그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에 대입해봤자 제로는 제로라는 아무런 추가적인 정보가 나오지 않는데요. 앞으로 다루게 될 일부 문제들은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에서 나름 중요한 정보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페리컬 코디네이트의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이고요. 여기서 지금 AR이라고 하는 게 UR에 해당되는 A가 U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얘는 R과 T 함수니까 라운드 세타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파이를 적분해도 없겠죠. 그래서 AR은 R로 미분한 이 텀만 남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이 얘기죠. AR이 UR이라는 얘기니까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에서 이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R제곱 곱하기 UR이 상수가 되겠죠. R제곱 곱하기 UR을. 걔를 R로 미분한 게 제로가 되니까 그러니까 R제곱 곱하기 UR이 상수가 되는 게 아니라 UR이 R과 T의 함수니까요. 걔를 R로 미분하면은 R제곱 곱하기 UR은 상수가 아니라 T의 함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T의 함수. UR은 R과 T의 함수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UR의 R 디펜던스와 T 디펜던스가 이렇게 분리가 되는 어떤 모습일 거다 하는 게 나오는 거죠. 물론 아직까지는 T의 함수인 AT를 모르죠. 하지만 적어도 UR이 R 제곱에 반비례한다 하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UR이 R에서 그러니까 이쪽 뭐라 그럴까요? 이쪽 유체를 만나는 이 끝 단면에서 거기서 시간 변화율, 거기서 속도는 반경의 시간 변화율이죠. 그러니까 그 끝단에서 버블이 성장하는 속도는 유체 속도는 그 끝단에서 유체 속도는 버블이 성장하는 속도랑 똑같은 거죠. R이 커지는 속도랑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DRDT를 R-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간에 대한 미분은 닷을 많이 쓰죠. R-이라 그러면은 걔는 요 식으로부터 R이 라지 R일 때 시간이니까 이렇게 주겠죠. 그러면 A가 적어도 R 제곱 R-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UR이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R-을 아직 R-은 모르지만 기본적인 형태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관계를 가지고 나벨-스톡스 이퀘이션에
R 성분을 살펴보면은 UR은 T의 함수니까 처음서부터 T의 함수니까 이 텀 살죠. UR도 0이 아니고 UR R의 제곱이니까 이 텀이 살죠. 라운드 세타 제로고요. 라운드 파이 제로죠. 그 다음에 U 세타 U 파이 다 제로죠. R 방향으로 성장하면서 프레셔가 걸릴 거 저항이 있겠죠. 프레셔가 걸리고 R 제곱 UR은 사실은 T의 함수니까 이 텀도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R 제곱 UR은 T의 함수니까 그거를 R로 미분한 건 제로가 되겠죠. 라운드 세타 제로고 라운드 피 치면은 지금 R 제곱 UR이 R의 함수가 아니니까 이 텀도 제로고요. 그러니까 세 개의 텀이 남겠네요. 세 개. 하나, 둘, 세 개의 텀이 남겠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0 라플라스 이퀘이션이 있잖아요. 예, 걔를 이용하면은 요거 이제 조금 사실은 좀 어려운 예제가 되겠습니다만 R1, R2가 같으니까 R분의 2세타가 되는 건 자연스럽고요. 내부의 압력을 P라 그러고 바깥의 압력, 바깥에서 미치는 압력은 정지 상태 같으면은 P 아웃사이드인데요. 사실은 그 위치에 지금 유체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유체가 움직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버블의 바깥쪽에서 미치는 압력이 노멀 스트레스가 적용이 돼야 된다. 프레셔가 아니라 노멀 스트레스. 정지 상태라면 속도가 없다면은 그냥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미치는 프레셔가 되겠는데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노멀 스트레스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독특한 인포메이션이고요. 그다음에 뉴턴이한 유체일 때 RR 방향의 노멀 스트레스는 이렇게 계산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세 개의 텀이 남는 거로 프레셔를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디테일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첫 번째 텀이 서피스 텐션에 의한 영향, 서피스 텐션에 의해서 내부의 프레셔가 걸리는 거죠. 프레셔는 내부의 프레셔입니다. 그다음에 유체 안에서 팽창하기 때문에 비스코스한 리지스턴스가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이너시아에 의한 텀이 발생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버블이 유체 안에서 성장해 갈 때 프레셔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예제는 사실은 물리적으로는 노멀 스트레스를 이제 이용하는 그 컨셉을 한번 설명해 주기 위해서 나타난 예제인데요. 조금 어려운 감이 없지 않습니다. 다음 예제는 바깥쪽에 큰 실린더 통이 있고요. 그 안에 조그만 실린더가 통째로 밑으로 떨어져 가면서 어떤 일이 생길까 하는 것을 얼추 한번 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안쪽 실린더의 반경이 R1이고요. 여기가 안쪽 실린더 면이고 바깥쪽 실린더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실린더, 바깥 실린더는 고정되어 있는, 유체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안쪽 실린더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당연히 안쪽 실린더의 옆에는 노슬립에 의해서 유동이 발생하고요. 아래쪽으로 유체가 흘러가는 겁니다. 안쪽 실린더 쪽에는. 그런데 전체 실린더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 안쪽 실린더 쪽에서 만약에 유체가 아랫방향으로 간다면 유량이 발생하는 건 아니니까 전체 도메인 안에서 거기서 먼 쪽은, 그러니까 바깥쪽 실린더 표면 근처는 유체가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오고 올라가는 게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물리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 하는 얘기고요. 이 문제를 풀기에는 좌표를 요 떨어지는 실린더에 사람이 앉아서 관찰한다고 생각하는 일종의 무빙 코오디네이트 시스템을 쓰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한번 써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처음에 학습을 하면서 이 시스템은 무빙 코오디네이트 시스템을 써야겠다 하고 생각하기 쉽지 않지만 한번 그렇게 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나름대로 재밌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윗판에 이거를 z equal 제로라고 놓자는 겁니다. 떨어지고 있는 실린더의 윗면에 위치가 z equal 제로다. 거기 앉아서 한번 관찰을 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steady state, incompressible, isosoma Newtonian, fully developed 가정해보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UR이다. 속도장은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직관적으로 UZ가 있을 거고요. 얘는 사실은 R만의 함수가 되는 이런 문제를 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일단 이것까지 생각하기 전에 가볍게 컨티뉴티 이퀘이션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스테디 스테이트에 지금 라운드 세타는 당연히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에서 항상 없었고요. 그다음에 UZ, Z 방향의 속도 당연히 있지만 걔가 Z의 함수일 수는 없겠죠. 네. 그러면 fully developed flow가 아니죠. 그러면 얘도 제로라는 얘기입니다. 자연스럽게. 나머지 텀이 다 제로니까. 그 얘기는 R 곱하기 UR이 R의 함수는 아니다는 얘기죠. R 곱하기 UR은 상수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R 곱하기 UR이 최소한 R의 함수는 아니다. 그런데 내경과 외경에서 R 방향으로 고체가 움직이지는 않으니까 요건 제로라는 얘기죠. 안쪽과 바깥쪽, 안쪽 실린더, 바깥쪽 실린더 표면에서 모두 UR이 제로라는 얘기는 사실은 UR이 어느 영역에서든지 모두 제로라는 얘기죠. 그래서 UR은 모두 항상 제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과정을 안 겪고요. 바로 그냥 직관적으로 여기서는 UZ는 R의 함수겠구나 생각해도 좋습니다.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이 안쪽 실린더가 바닥에 가까이 오게 되면은 당연히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하지 않는 거죠. 그때가 되면은 프레셔가 많이 발생할 테니까 위쪽으로 얘가 속도가 떨어질 거예요. 하지만 이 전체 길이가 충분히 크다면은 요 실린더가 안쪽 실린더가 바깥쪽 실린더가 충분히 길다면은 상당 구간에서는 fully developed flow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UZ는 R의 함수다. 여기서 한번 볼까요? 또 UZ가 R의 함수니까 UR 다 제로겠죠? U세타도 제로고요. UR 제로고 R 방향 프레셔 그레디언트 지금 원심력이 작용하는 건 아니니까요. 제로고 UR 제로고 UR 제로, U세타 제로 다 제로입니다. 그렇죠? U세타 다 제로고요. 예. 라운드 세타 제로고 U세타 제로입니다. UR은 세타의 함수는 아니고요. 다 제로입니다. 마지막 텀에서 스테디 스테이트고요. UR이 제로니까 제로고 U세타 제로고 UZ는 R의 함수인데 Z로 미분했으니까 제로고요. 뭐 라운드 P, 라운드 Z는 제로가 아니겠죠. 프레셔가 어떤 식으로든지 떨어오면서 걸리겠죠. 지금 UZ는 R의 함수니까 이 텀 살고요. 얘도 살고 라운드 세타 제로고 UZ는 Z 함수가 아니니까 제로고 중력과 속도 작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 텀이 살아남습니다. 예, 역시 마찬가지로 R만의 함수와 Z만의 함수가 같아야 되니까 상수다고 놓고 푸는 거죠. 예,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속도장을 우리가 얼마든지 구해줄 수 있습니다. 바운더리 컨디션은 지금 가버닝 이퀘이션이 나와 있고요. 걔를 풀어주는데 두 번 적분해 주니까 두 개의 상수가 필요하고요. 바운더리 컨디션은 안쪽 실린더에서는 그러니까 요 안쪽 면이죠. 예. 얘가 아랫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아랫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내려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 실린더에 올라타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빙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썼기 때문에 속도가 제로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그러면 반대쪽이
바깥쪽 월에서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u의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사실은 바깥쪽이 서 있고 안쪽이 내려가지만 우리가 코디네이트를 무빙 코디네이트로 안쪽에 딱 올라타서 볼 때는 안쪽은 속도가 제로고 바깥쪽은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거죠. 어쨌든 미지수 두 개에 조건 두 개니까 풀 수 있습니다. 약간 복잡하고요. 걔를 적절히 무차원화시켜서 구할 수 있어요. 속도장은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 이 u가 얼마인지 델타 p가 얼마인지를 여전히 모르는 거예요. 델타 p하고 u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장을 정확하게 알려면은 수학적인 형식은 이런 형식이겠지만, 그러니까 R 디펜던스는 S 디펜던스죠.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엄밀하게는 모르는 거죠. 조건이 두 개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조건은 이 문제라면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리퀴드 폴링 실린더에 의해서 걔가 밀어내면서 액체를 밀어내면서 떨어지는 거니까 걔가 그만큼 올라가야 되는 거죠. 반대쪽으로. 그래서 UZ의 그 단면에 대한 유량, 걔는 이렇게 볼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건 뭐냐면은 그 속도와 단면적 곱한 유량입니다. 그래서 유량 밸런스를 하나 세워준 거고요. 그 조건으로부터 델타 P에 대한 프레셔에 대한 그 정보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오메트리가 결정되면은 프레셔가 얼마큼 걸릴지는 자동적으로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포스 밸런스를 또 하나의 조건이 필요한데요. 시어 포스 플러스 프레셔 포스가 그래비티 포스라고 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관계를 이용해서 또 하나의 조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U가 또 카파의 함수로서 어떻게 주어질 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사실은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물리적으로 까다롭고요. 개념적으로만 시어 포스하고 프레셔 포스, 그래비티 포스가 밸런스를 이루겠구나 하는 그런 정도만 이해하면은 두 조건, 결국 1, 2, 두 개의 조건으로부터 정보가 더 나와서 사실상 벨러시티 프로파일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재미있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물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응용 사례가 굉장히 많은 중요한 문제인데요. 구가 하나 있고 그 주위에 유동이 있는 경우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아주 슬로우 플로우에 천천히 유체가 흐르면은 유체 미디움이 있는데 구 하나가 가령 흘러간다, 일정한 속도로 흘러간다 그러면은 이제 저항이 발생하겠죠. 그거하고 구는 가만히 있고 유체가 일정한 속도로 흘러간다. 그거하고가 레이놀스 넘버에 따라 달라지는데 레이놀스 넘버가 작다. 그러면은 사실은 두 가지 경우가 구별이 안 됩니다. 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슬로우 플로우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제 레이놀스 넘버가 여기 뮤분의 로 U D 또는 뮤분의 로 U R 이런 계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R이냐 D냐 하는 거는 그거는 뭐 상관없어서 그냥 통상적으로 쓰는 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떤 길이 단위, 그 시스템의 characteristic length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결국 U가 굉장히 작다, 속도가 굉장히 작다 그러면은 레이놀스 넘버가 굉장히 작아질 수 있는 거죠. 그 레이놀스 넘버가 굉장히 작아지는 경우 그거를 크리핑 플로우라고 합니다. 크리핑 플로우라고 그러고요. 그럴 때 유체가 흐르는 걸 부르는 겁니다. 유체가 있고요. 구가 일정한 속도로 흐르든 구는 가만히 있고 유체가 일정한 속도로 다가가든 동적인 특성은 똑같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항상 같은 건 아닌데 크리핑 플로우 조건에서는 레이놀스 넘버가 작은 조건에서는 항상 같습니다. 레이놀스 넘버가 작다는 거지 U 속도 자체가 느린 건 아닙니다. 지금 슬로우 플로우라고 했는데요. 그거는 레이놀스 넘버가 작다는 의미지 그 공이 움직이는 속도 또는 유체가 흐르는 속도가 그의 절대값이 크다 작다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레이놀즈 넘버가 크냐 작냐 하는 건 그 점도하고 여러 가지 밀도하고 고려해서 상대적으로 작게 느낀다 하는 거지 실제로 절대값이 크냐 작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크다 작다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는 쓰지 않는 엄밀한 의미가 없는 양입니다. 뭔가 기준점이 주어져야 되고요. 비교할 만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런 면에서 레이놀즈 넘버가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슬로우 플로우라는 거고요. 지금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구가 일정한 속도로 떨어지는 것과 구는 가만히 있고 유체가 흐르는 것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그 유체가 구를 향해서 다가가는 시스템을 했어요. 구니까 스페리컬 코디네이트를 써야 되고요. 어떤 스페리컬 코디네이트의 한 점은 구의 반경 방향의 레디얼 디렉션의 위치와 그 다음에 그 점을 XY 수직으로 XY 평면에 떨어뜨렸을 때 그 사이각 파이 그리고 걔하고 요 R 방향 요 벡터하고 Z하고의 사이각 세타에서 결정됩니다. 조금 까다롭습니다. 세타와 파이를 구별하는 게 쉽지 않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라미나 플로우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Z 방향으로 시미트릭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지금 파이 디펜던스는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타가 다른 거는 좌표상의 위치를 결정해줘요. 근데 파이는 2파이만큼 돌아도 구별을 못하죠. 네. 약간 미묘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또 수업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이 방향 성분은 고려할 필요 없고요. R 세타 방향의 성분을 고려해야 됩니다. 두 개의 식이 있는데 나베스톡스 이퀘이션이죠. 그런데 우리가 얘를 이와 같이 무차원화 시키겠습니다. 편의상입니다. 무차원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는 R은 라지 R로 무차원화 시키고 속도는 U로 무차원화 시키고요. 그 다음에 프레셔를 R분의 뮤 U로 무차원화 시키겠습니다. 이거는 점도 곱하기 시어 레이트에 해당하는 시어 스트레스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그래서 프레셔를 사실상 캐릭터리스틱 시어 스트레스로 무차원화 시킨 거를 무차원화된 P라고 하는 거죠. 지금 무차원수를 전부 틸다를 붙였습니다. 위에다가 틸다를 붙였어요. S를 빼고는. 그러면 얘를 이 나베스톡스 이퀘이션에 집어넣으면 간단하게 정리가 될 테고요. 그러면 모든 변수를 무차원화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지금 요 아래 두 식이 나옵니다. 요 앞에 왼쪽 항의 앞에 레이놀스 넘버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모든 변수는 무차원화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뭐 완 오더에 어떤 뭐 크게 서로 값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레이놀스 넘버가 실질적으로 거의 0이라면은 요 아래식에서 좌변은 제로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좌변을 무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너셜을 무시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레이놀스 넘버가 비스커스 폴스분의 이너셜 폴스니까 이너셜을 무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는 크리핑 플로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은 무차원화된 나베스톡스 이퀘이션의 좌변이 없다 하는 얘기죠. 결국 우리가 우변만 고려하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통찰력을 더 얻기 위해서 바운더리 컨디션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바운더리 컨디션은 서피스에서는 당연히 노슬립 바운더리 컨디션이니까 속도가 제로일 거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UR과 U세타가 지금 다 존재하는 거죠. 만약에 이런 벡터가 있다면은 R 방향 성분과 또 세타 방향 성분은요, 그 표면에서 수직한 방향입니다. 접선 방향입니다. 접선 방향. 어떤 점에서 요 스피어 표면상에서 접선 방향이 세타 방향이에요. 이 방향이 세타 방향입니다. R 방향은 이 방향이죠. U가 있다면은 U라고 하는 벡터, 지금 스피어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U라는 벡터가 있다면은 걔는 여기다 쳐볼까요? 이런 벡터가 있다면은 걔는 세타 방향의 성분하고 R 방향의 성분의 합이 되겠죠. 그렇죠? 예. 이게 U라면은 세타 방향 성분과 R 방향. 세타 방향 성분은 그 점에서 어느 점에서의 구의 접선 방향입니다. 접선 방향.
그리고 R 방향과 직각을 이루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수직 Z축과의 사이각, Z축과의 사이각이 세타니까요. 지금 요각이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UR은 얘죠, UR. 그래서 UR은 일종의 U의 지금 이게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다음에 U세타는 요 U의 성분이죠. 세타 방향의 성분이죠. 걔는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의 크기는 U의 사인 세타입니다. 그런데 사인 세타인데 방향이 기본 방향이 세타 방향은 접선 방향입니다. 이 스피어에 내려가면서 접선 방향인데 우린 지금 예제는 위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스피어에서 멀리 떨어진 파필드에서는요. 지금 방금 제가 그림으로 설명한 이런 속도장을 가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장상을 하는 겁니다. U세타의 세타 디펜던스가 사인 함수에 비례하고 UR의 세타 디펜던스가 코사인 함수에 비례하니까 실제로는 얘네들은 UR, U세타는 다 R과 세타의 함수인데 무차원화 시켜놓은 거는 R 대신에 S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파필드에서 스피어에서 멀리 떨어진 곳의 속도가 이렇다면은 그 근처에 스피어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의 속도는 당연히 R과 세타의 함수인데 세타 디펜던스는 똑같다고 보자. 가정을 하는 겁니다. 가정. 세타 디펜던스는 똑같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뭐 있을 수 있는 그럴듯한 가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R 디펜던스는 G 세타로 FS로 GS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U 세타와 F 세타의 함수 형태 결국 R과 세타 함수인데 그러니까 S 디펜던스와 세타 디펜던스를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지금 요 U세타 UR 주어졌죠. 걔를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나베스톡스 이퀘이션에 집어넣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요. 나베스톡스 이퀘이션 두 개가 있는데 지금 UR과 U세타 폼이 다 주어져 있죠. UR과 U세타 폼이 다 지금 주어져 있는데 요 프레셔 디펜던스는 지금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나베스톡스 이퀘이션 두 식에 첫 번째 식을 라운드 P 라운드 S가 있는 곳을 첫 번째 식을 전체를 라운드 세타를 해주고요. 두 번째 식 전체를 라운드 S를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식을 세타로 한번 미분해주고요. 두 번째 식에다가 S를 곱한 다음에 라운드 P 라운드 세타만 남기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라운드 S로 미분해주면은 요 프레셔에 대한 텀들이 둘 다 라운드 제곱 P 나누기 라운드 S 라운드 세타가 됩니다. 같은 항이 되니까 걔를 빼주면은 두 식에서 빼주면은 프레셔 텀이 소거가 되고요. 남는 애들은 이렇게 됩니다. 얘는 리니어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고요. 지금 4번 미분한 거 곱하기 S의 4승, 3번 미분한 거 곱하기 S의 3승 이런 식으로 된 거는 공학 수학에서 얘를 F가 이런 형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식이 나오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크로스 디퍼런시를 했을 때 GS와 FS의 관계가 있을 텐데 이제 GS를 FS로 바꿔버리는 거, 치환해 주는 거죠. 한번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거 쉽게 유도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쉽게 유도될 수 있고요. 결국 이런 미분 방정식은 4차 미분 방정식은 그 솔루션의 형태가 S의 n승 다항식으로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공학 수학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여기에 요 미분 방정식에 집어넣고 집어넣어서 차수를 맞춰 보면은 n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제로 2가 된다는 걸 계산할 수 있고요. 그 각각을 상수 A, B, C들을 이용해서 솔루션이 이렇게 된다는 게 공학 수학에 있는 예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을 이런 미분 방정식 문제는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자, 미지수 A, B, C, D 4개가 있으니까 바운더리 컨디션 4개가 필요합니다. 자, 지금
바운더리 컨디션은 요거예요. 우리가 R이 라지 R일 때, 그때가 S가 1인 거죠. S가 1일 때, 그 다음에 R이 인피니티일 때는 S가 무한대일 때죠. 그럴 때 지금 S가 1일 때는 UR U세타가 제로니까 그러려면 GS, FS가 다 제로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F가 제로여야 되는 거죠. F가 제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G도 제로가 되는 거죠. 노슬립 바운더리 컨디션 때문에. 그 다음에 S가 인피니일 때는 이 조건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 조건. 이 조건을 이용하면은 그 F는 S가 인피니일 때는 U세타가 이렇게 되니까 사인 세타 term은 있고요. GS가 마이너스 U, FS가 U잖아요. 그러니까 F가 1이어야 되고요. 지금 무차하나 된 거니까. 예, 그 다음에 F가 1이고 G도 예, G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F에 대한 조건으로 바꿔주면은 요 컨티뉴티 이퀘이션을 이용하면은 F가 제로고 G가 제로라는 얘기는 DF, DS가 제로라는 얘기고요. 여기서 F가 1이고 G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DF, DS가 또 제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F에 대해서 조건 하나, 둘, 셋, 네 개의 조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F를 구할 수 있습니다. F를 구하면은 컨티뉴티 이퀘이션으로부터 역시 또 G를 구할 수 있죠. 속도장이 나온 거죠. 속도장, F와 G를 안다는 얘기는 속도장을 안다는 얘기죠. 그래서 크리핑 플로우일 때 벨라시티 프로파일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네베스톡스 이퀘이션에 아무데나 집어넣으면은 프레셔도 구할 수 있고요. 속도장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미치는 스트레스를 한번 구해보자는 겁니다. 스트레스는 정지 상태는 우리가 프레셔가 작용하지만 이동 중에는 유체가 흐를 때는 스트레스가 발생하는데 스트레스는 이 구에 세타 방향으로 작용하는 성분이 있고 그다음에 구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방향. 수직으로 작용하는 방향이 R 방향 성분이죠. 그다음에 세타는 접선 방향 성분입니다. 노멀 스트레스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걔를 전체 구 표면적에 대해서 적분해 주는 게 force가 될 거고요. 그런데 force, 노멀 스트레스에 의한 force, 우선 플로우 방향, 그러니까 Z 방향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플로우 방향의 force. 그러니까 노멀 스트레스가 주는 성분, 이 플로우 방향 성분이 있을 거고요. 이 탄젠셜 시어 스트레스가 주는 또 플로우 방향의 폴스 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이제 외부에서 안쪽으로 미치는 힘이 이 방향이니까 노멀 스트레스가 미치는 힘은 이쪽이고요. 시어 스트레스가 미치는 힘은 접선 방향입니다. 그래서 노멀 스트레스가 미치고요. 그다음에 요 좌표계에 그 플로우 방향, Z 방향 성분들을 고려하기 위해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사인 세타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방향이 이쪽보다는 플로우 방향은 지금 위로 가는 거고 얘는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거니까 마이너스를 붙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표면적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은 과정은 복잡하지만 결과는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노멀 스트레스가 아니라 시어 스트레스로부터 또 흐름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구하면은 결과는 4파이 뮤 RU가 되겠습니다. 뭐냐면요, 유체가 구 하나가 유체 속으로 흘러갈 때 느끼는 마찰력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힘을 드랙 폴스라고 그래요. 드랙 폴스라고 하는 거는 유체가 흐르면서 느끼는 마찰력입니다. 표면에서 느끼는 마찰력이거든요. 걔는 요 노멀 스트레스에 의한 성분과 시어 스트레스에 의한 성분의 합입니다. 걔는 6파이 뮤 RU 또는 다이아미터로 치면 3파이 뮤 UD가 됩니다. 이거를 스톡스 드랙이라고 그래요. 스톡스 드랙. 우리가 입자들이 막 유체에 떠다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물리 현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것처럼 입자가 떠다닐 때 점도가 어떻게 될 거냐?
바로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계산하게 됩니다. 노멀 스트레스에 의한 그 force contribution을 드래그 포스에 미치는 영향을 폼 드래그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시어 포스에 의한 거를 프릭션 드래그라 그래서 그 합은 이렇게 된다는 게 알려져 있고요. 이 식이 성립하는 조건 당연히 레이놀즈 넘버가 1보다 작은 조건입니다. 작은 조건. 우리 레이놀즈 넘버가 굉장히 작을 때 크리핑 플로우라는 가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얼만큼 작아야 되느냐 하는 거는 이 실험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FD가 이렇게 그러니까 계산이 된 거죠. 우리가 속도장으로부터 시어 스트레스, 노멀 스트레스 구해갖고 폴스를 구한 겁니다. 드래그 폴스를 구한 거고요. 드래그 코에피션트라고 하는 양을 이렇게 정의한다면 이 결과를 이 FD 자리에 집어넣으면은 식은 이렇게 되고요. 아, 얘는 레이놀즈 넘버분의 24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실험 데이터를 보면요. 레이놀즈 넘버하고 요 CD, 드래그 코에피션트 플랫한 걸 보면요. 데이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놀즈 넘버분의 24가 해당되는 부분이 지금 정확하게 실제로 실험상으로 관측이 됩니다. 이만큼 관측되는 거죠. 얼추 레이놀즈 넘버가 얼추 1보다 작을 때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크리핑 플로우, 아까 슬로우 플로우라고 해서 우리가 나비스톡스 이퀘이션의 좌변을 날리면서 유도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속도면은 그 조건이 맞는 거냐, 슬로우 플로우냐 때 지금 경험적으로 실험 데이터를 보니 레이놀즈 넘버가 1보다 작다면은 충분히 성립한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크다 작다는 어차피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레이놀즈 넘버를 이용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드래그 코에피션트를 구하면은 레이놀즈 넘버가 작을 때는 역시 24분의 1이고요. 레이놀즈 넘버분의 24고요. 그다음에 터뷸런트 플로우에서 터뷸런트 플로우 때 아주 클 때는요. 요 값이 일정해집니다. 여기가 터뷸런트 플로우 영역입니다. 중간에 트랜지션이 있고요. 자, 이번에는 두 개의 평판 디스크 사이에서 레디얼 플로우가 있는 경우입니다. 좌측의 그림에서요. 위에서 아래쪽 평판 사이로 유체를 압력에 의해서 밀어넣는 거죠. 유체가 밀어넣으면 그러면 평판의 원주 방향으로 쫙쫙 유체가 빠져나가는 그런 유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평판의 위쪽 중심에서 공급이 되고 피딩이 되고 사방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양상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그 단면을 그리면은 우측 그림과 같이 되겠습니다. 좌표를 평판의 레디얼 방향을 R 방향 그대로 잡았고요. 높이 방향을 Z로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R 이퀄 제로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일종의 대칭축이 되는 그런 양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까지는 일종의 이 부분은 그 위에서 인렛에서 피딩이 되는 그런 영역이 되겠죠. 이런 유동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goal은 플로우 레이트과 프레셔 관계를 한번 찾아보라는 겁니다. 전형적인 속도장을 구한 다음에 유량을 계산해주면 적분해서 유량을 계산해주면 되는 그런 목표가 되겠습니다. 치수에 대한 정보가 그림이 주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당연히 디스크는 고체판이니까 리지드하고요. 노 슬립 바운더리 컨디션이 적용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플로우는 Z 방향으로 시미트릭하겠죠. 그다음에 라운드 세타 당연히 제로일 거고요. 세타 방향에 유동은 없습니다. 유동은 전부 R 방향으로만 생기겠죠. 그다음에 R과 Z 함수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유체는 뉴토니안 아이소서멀 인컴프레시블. 그다음에 스테디 플로우다 하고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U 세타가 제로니까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은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R 세타 Z 방향의 셀렌드리컬 코디네이트에서의 그 나베스톡스 이퀘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퀘이션을 풀 건데요. 일단 바운더리 컨디션에 먼저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운더리 컨디션을 살펴보면요.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모든 경계면에서의 조건을 얘기합니다.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Z가 마이너스 H고 그 얘기는
아래판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래판을 얘기하는 거네요. 그래서 아래판에서는 당연히 노슬립 바운더리 컨디션이죠. 고체 면에서는 노슬립 바운더리 컨디션. 그 다음에 Z가 H이고 R이 RI에서 R이라는 얘기는 요 얘기입니다. 요 위판 영역에서는 당연히 또 노슬립 바운더리 컨디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이 RI고 Z가 요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요 피딩 되는 부분의 벽면은 다 노슬립이죠. 벽면은 노슬립 컨디션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이 제로고 H가 주어졌을 때 R이 제로이고 H가 이럴 때는 이쪽 센터 라인이 되겠네요. 대칭축에서는 R 방향 유동은 당연히 없고요. 그 다음에 Z 방향 유동은 0이 아니죠. D 방향 유동은 대칭축에서는 분명히 있는데 걔는 대칭이라는 얘기는 그거를 R로 미분한 것이 제로라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대칭이라는 얘기는 미분치가 제로라는 얘기입니다. 좌우의 디퍼런스를 생각해 보면은 센터를 중심으로 R이 조금 증가되거나 R이 조금 감소되거나 어느 방향으로 가든 왼쪽 그 속도값이 대칭이면 같을 테니까 대칭일 때는 이런 조건을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인댓에서는 아울렛에서는 아울렛 조건입니다. 아울렛에서는 대기압에 다 있을 테니까 이 조건에서는 P가 제로라는 대기압 조건. 대기압은 프레셔가 1기압이지만 우리가 1기압을 우리가 절대 압력이 아니라 게이지 프레셔라고 해서 1기압을 0으로 놓을 수 있다 그랬어요. 유체역학에서는 프레셔는 우리가 유체를 다룰 때는 프레셔는 항상 디퍼런스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압을 그냥 0으로 놔서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다. 기체를 다룬다면은 기체는 프레셔 자체의 밀도라든지 여러 가지 물성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액체를 다룰 때는 그 프레셔 디퍼런스만이 유체역학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주지 않은 조건,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 빨간색을 치지 않은 영역은 바로 요 인렛 부분만 있습니다. 인렛에서 뭔가 바운더리 컨디션이 필요한 거죠. 대체로 그때는 보통은 속도 조건을 많이 줍니다. 프레셔도 사실은 대기압이고요. 그렇게 줄 수도 있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유량을 안다면은 그 단면적으로 나눠주면 속도가 되니까 평균 속도를 가지고 인렛 바운더리 컨디션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전 영역에서 바운더리 컨디션이 다 주어진 거고요. 그 조건을 앞에 나베스톡스 이퀘이션을 갖고 풀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사실은 두 방향 유동이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래 방향으로 그러니까 Z 방향 유동과 R 방향 유동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요. 컴퓨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바운더리 컨디션을 주면은 쉽게 풀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조금 더 단순화시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요 센터 부분의 피딩 부분의 복잡성을 제외하고 그 뒷부분만 본다면 문제는 훨씬 단순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엔트리 튜브를 무시하고 벨라시티가 유동이 이 평판 사이에 패러럴하게만 간다. 그러니까 UR만 있다 하는 거예요. UR만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런 경우를 한번 풀어보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엔트리 부분의 플로우가 지나가면은 그 이후에는 R 방향 유동만 있을 거다 하고 볼 수 있겠다는 거죠.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갭이 작고 반경이 크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영역에서 사실상 R 방향의 유동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걔는 R과 Z의 함수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독립 변수가 여태까지는 하나만 고려했는데 두 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Z 값이 바뀌면서는 월에서는 노슬립일 것이고 속도가 제로일 것이고 그다음에 내부에서는 유체가 어떤 식으로든 흘러갈 테니까 Z 디펜던스가 있다는 건 명확하고요. 그다음에 R 디펜던스라고 하는 거는 오른쪽으로 흘러가면서 생기는 변화인데 위에서 피딩이 일정하니까 압력이 일정하든 유속이 일정하든 피딩이 일정하니까 흘러가면서 점점 마찰에 의해서 에너지를 뺏기면서 속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는 fully developed 조건을 쓸 수 없는 상황이죠. 구조적으로 지오메트리와 유동의 특징 자체가 fully developed 되지 않는 거죠. 흘러가면서 속도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이네매틱스는 UR 성분, 속도는 R 성분만 존재하지만 걔는 R과 Z의 함수다 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걔를 continuity equation에 적용하면은 여기서 continuity equation을 적용하면은 저기 지금 라운드 세타 부분이 없어졌고요. 라운드 UR, 라운드 U 세타, 라운드 세타 부분이 없어졌고요. 그렇게 치면은 UZ는 없으니까 UR은 R의 함수죠. 그러니까 이 텀은 살아남습니다. 그다음에 R 방향의 나베스톡스 이퀘이션 생각하면은 일단 스테디 스테이트 가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UR은 살죠. 라운드 세타나 U 세타는 없고 U 세타 제로고 UZ도 없습니다. R 방향으로 프레셔가 점점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요 컨티뉴이티 이퀘이션하고 보면은 요 안쪽 부분이 요 괄호 대괄호 안쪽 부분이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의 같은 모양새죠. 근데 걔가 0이라 그랬잖아요.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에서. 그러니까 이게 날아가는 거죠. 그다음에 라운드 세타 죽고요. 라운드 세타 죽고. UR은 Z 함수니까 얘는 삽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R 방향에 중력 성분이 없을 거고. 그러면은 왼 좌변에서는 이 텀이 살고요. 라운드 P, 라운드 R과 우변에서 이 텀이 사는 거죠. 여기 종속 변수가 UR인데 UR 곱하기 UR 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비선형이라 그럽니다. 비선형이고 독립 변수가 R과 Z가 있으니까 편미분 방정식이 되죠. 그래서 얘는 비선형 편미분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풀기가 어려운 문제고요. 여기도 약간 우리가 가정을 좀 해야지 단순화 시켜야지만 풀 수 있습니다. 먼저 무차원화 시키는 겁니다. 무차원화. 속도를 characteristic velocity 뭔가 인풋 속도 있죠. 대표적인 뭔가 속도로 무차원화 시켜주고 위치를 포지션을 다 무차원화 시켜주고요. 프레셔를 viscous force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shear stress에 해당하는 텀으로 무차원화 시켜줬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지난 시간에 했던 것 비슷하게 무차원수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 앞부분에 레이놀스 넘버가 들어가죠. 자, 여기서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가정은 물리적으로 이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경우를 풀겠다는 경우입니다. 자, 크리핑 플로우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레이놀스 넘버가 굉장히 작아서 무시할 만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좌변을 날려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고려하지 않겠다. 근거가 뭐냐?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문제를 풀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 비선형 텀이라는 게 우리가 직접 풀기가 거의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 텀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한 가지 이유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레이놀스 넘버가 작은 경우에만 우리가 풀 수 있고요. 그 경우만 보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널리틱하게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요 우변 이퀄 제로 그 식을 우리가 풀어가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에서 우리가 컨티뉴이티 이퀘이션과 나베스톡스 이퀘이션을 동시에 풀어야 되는데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에서 요 얘기는 RUR이 R의 함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UR은 R과 Z의 함수인데 그렇죠? 지금 UR은 R과 Z의 함수인데 R 곱하기 UR은 R의 함수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R 곱하기 UR은 걔는 Z의 함수라고 치자 이겁니다. Z의 함수. 그렇죠? 그 펑션을 C라고 하자. C라고 하는 펑션으로 나타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속도장 U에 R과 Z 디펜던스 관계가 잡힌 거죠. 분리된 거죠. 일단 베네핏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앞에 나베스톡스 이퀘이션에 적용하면은 이 식을 얻을 수 있고요. 이 식은 지금 프레셔 R 디펜던스와 이렇게 얘를
지금 양변에 R 스타를 곱하면은 이 식이 되겠죠. 예. 그래서 한쪽은 R의 함수고 한쪽은 Z의 함수가 돼갖고 결국 같을 수 없으니까 A라고 하는 상수로 두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라운드 P, 라운드 R이 정말 Z의 함수가 아니냐 하는 거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비에스톡스 이퀘이션에 Z 성분을 집어넣으면은 UG가 다 제로니까요. UG가 다 제로니까 얘만 남습니다. 적분해주면은 일반적으로 프레셔를 Z에 대해서는 로지 Z로 바로 적분되고요. 적분 상수를 R의 함수로 놓자는 얘기입니다. 예. 만약에 R의 함수가 R의 관계가 R 디펜던스가 있다 그러면 라운드 P 라운드 R 하면은 이 부분이 날아가니까 적어도 G의 함수가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라운드 P 라운드 R이 G의 함수는 아니라는 것은 사실은 쉽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식에서 좌변은 R의 함수, 우변은 G의 함수. 그러니까 결국 상수가 돼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먼저 C에 대해서 Z 디펜던스니까 노슬립 바운더리 컨디션 Z 이퀄 마이너스 H 플러스 H에서 속도가 제로여야 된다는 조건을 이용하면은 C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물론 아직 A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요 이퀘이션, 요 관계에서 지금 C가 나온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요 관계 R 라운드 P 라운드 P 라운드 R 이퀄 A라는 관계에서 적분해주면은 이런 관계가 되죠. 먼저 R분의 1이니까 내려주면은 R분의 A가 되잖아요. 그래서 P를 R에 대해서 적분해주면은 A 로그 R 텀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적분상수가 나오고요. 그런데 Z 디펜던스는 여기서 로지 Z라는 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미.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무차원화 시켜서 생각하니까 지금 앞에 계수들이 조금 달라붙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유체가 흐를 때 지금 요 두 플레이트 사이의 그 높이 방향의 Z 방향의 프레셔는 사실은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 프레셔 분포라는 게 뭐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런 높이차 아주 작은 갭에서의 높이차는 유동에 사실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지 H에서 그 H가 작을 때는 일반적으로 프레셔 드리븐 플로우에서는 큰 영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날려버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결국 그 A와 이제 P 스타를 구해야 되는 조건이죠. 끝단에서 프레셔가 대기압이라는 걸 고려하면은 또 이 적분상수 P 스타를 구할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러면은 사실은 예, 그거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속도장이 얼추 R분의 C니까 속도장은 A 함수로서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유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적분 제로에서 2파이까지 2파이 DG 해주면은 유량을 구할 수 있고요. 이 부분 조금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어떻게 해서 이 식이 나왔는지. 하지만 그건 수업 시간에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 적분해주면은 값이 나오는 거죠. 네, 그게 이게 적분 값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걔는 얘하고 같아야 된다. 얘는 뭐냐면은 인대 지역의 반경이 R 라인, 인대 지역에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 해당하는 여기에 해당하는 인대 유량입니다. 여 위에서 들어온 거하고 얘하고 기본적으로 사실은 동일한 개념이고요. 2파이 RI하고 EH가 곱해준 겁니다. 그래서 단면적이 2파이 RI하고 그다음에 갭 높이가 EH가 돼서 그게 단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적분한 여기서 적분한 애하고 얘하고 같다고 놓으면은 이제 A가 결정이 되는 거죠. 네. 자, 이번에는 앞에서 봤던 거하고 유사한 채널에서의 유동에 대한 응용인데요. 바이오 메디컬 디바이스, 플로우 디바이스를 한번 소위 이제 마이크로칩이라 그러죠. 마이크로칩을 이용해서 우리 뭐 혈액의 특성을 분석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디자인하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칩이 있고요. 마이크로칩이 있어서 그 선단에 혈액을 한 방울 떨어뜨려 주면은
모세관을 타고 혈액이 채널 파고들게 되어 있습니다. 파고들면서 그다음에 사실은 뭐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분석하는 시설 장치들을 둘 수 있는데 그 혈액이 파고 들어가는 그 유동 그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포인트는 사실은 혈액을 공급을 했는데 마이크로 채널을 타고 들어갈 텐데 사실은 빠른 시간 안에 유동이 다 발생해서 빠른 시간 안에 분석이 끝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 될 겁니다. 사실은 아주 천천히 흘러간다 그러면은 분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변성이 생길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 우리가 제어하기에 적합한 빠른 시간 동안에 혈액이 그 마이크로 채널을 타고 들어가서 우리가 원하는 분석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칩을 설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혈액이 이제 채널 입구에 떨어지면은 걔가 모세관역을 타고 캐피러리 폴스에서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런 유동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내부 유동은 어떨 것인가 하는 걸 좀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드라이빙 포스는 그리고 그 이제 채널의 끝부분이 만약에 막혀 있다 그러면은 이제 파고 들어가다가 뒷부분에 가면은 압력이 걸릴 텐데 그러면 이제 점점 못 들어가게 되겠죠. 혈액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에어벤트를 이쪽에 설치하는 그런 사례가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빙 포스는요, 서피스 텐션입니다. 서피스 텐션은 지금 주어진 문제에서 이 각도를 생각해 보면요, 이 각도, 그게 지금 세타인데요. 그 세타를 이용해서 지금 흘러가는 방향의 서피스 텐션은 지금 시그마의 코사인 세타 해당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판 아래판 양쪽 면에서 당긴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2배가 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빙 포스는 서피스 텐션이고 그다음에 유체가 흘러가면서 비스코스한 저항을 느끼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게 밸런스가 되면서 유체가 흘러가게 될 겁니다. 가정은 fully developed laminar flow고요. 그다음에 채널이 기본적으로 꽉 채워져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흘러가고 있는 곳 중간 영역만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 부분만 모델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더 넓은 영역을 할 수 있지만은 손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컴퓨터를 동원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손으로 간단하게 이런 유동의 채널에서의 유동에 대한 기본적인 물리적인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는 역시 손으로 풀 수 있는 영역에서 어널리틱하게 접근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지오메트리가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고요. 속도장은 Z 방향으로 흐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걔는 Y의 함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치면 나비어-스톡스 이퀘이션에서 요 카이네매틱스 정보를 이용하면은 UX 다 제로니까요. 그다음에 X 방향에 프레셔 그레디언트도 없고 UX 다 여기가 잠깐만요. UX는 다 제로죠. 예, 그렇죠. UX 다 제로입니다. 예, 깜짝 놀랐네요. UX 다 제로입니다. 중력도 그쪽으로 없고요. X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수직 방향인데 그림의 수직 방향인데 지금 뭐 2차원으로 볼 때 특별히 디펜던스가 있을 게 없죠. 그 방향 속도가 있을 게 없습니다. UZ만 존재한다고 했으니까요. UI도 다 제로입니다. UI 다 제로고요. 만약에 Y 방향에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있다면은 뭐 있을 수 있지만 사실상은 뭐 의미 없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널 내에서의 그 작은 높이차 EHA에서 발생하는 프레셔 그레디언트는 사실상은 없습니다. UZ는 있죠. 근데 스테디 스테이트고 여기는 UX, UI 제로고요. UZ는 Z 함수가 아니니까 여기도 날아가고 Z 방향으로는 유체가 흘러가면서 프레셔 압력 강화가 생길 테니까 살고요. UZ는 X 함수가 아니고 Z 함수가 아니고 죽죠. 중력 Z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고요. 그러면은 결국 이 프레셔 텀하고 두 번 미분한 이 텀이 남죠. 하나는 Z 함수고 하나는 Y 함수니까 상수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각각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속도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상수 C는 프레셔 디펜던스로부터 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UZ를 적분해 주면은 C 함수가 나오지만 C가 여기서 프레셔가 우리가 양쪽에 델타 P가 걸린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걸로부터 C를 구하고 나면은 그 C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요, 요 C가 이렇게 결정될 거고요. 그러면은 Q하고의 관계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Q하고 델타 P의 관계가 나옵니다. Q하고 델타 P의 관계를 이제 소위 하겐포화즈의 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얘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하겐포화즈의 식은 실린더에서 튜브 또는 파이프에서의 유량과 압력의 관계고요. 지금은 평판 유동입니다. 평판 유동에서의 Q와 L분의 델타 P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뭐 하겐포화즈의 식이라고는 하진 않지만 역시 포화즈의 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차이는 앞에서 했던 거는 실린더에서, 튜브에서, 파이프에서의 유동, 속도장 구하고 압력과 L분의 델타 P 관계를 구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평판 유동에서 속도장을 구하고 압력과 유량의 관계를 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를 또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한번 그 디자인하는 과정을 한번 살짝 맛을 볼 텐데요. 리퀴드가 패러럴 플레이트하고 컨스턴트 프레셔 디퍼런스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버즈의 로가 홀드한다. 아까 결과를 그대로, 앞에 이제 결과 그대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흘러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L이라고 했던 부분을 시간에 따라서 L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함수다 하는 정도로만, 왜냐하면 실제로는 이 L이 차 나가고 있으니까, 완전히 다 차 나가고 있으니까 L은 시간에 따라 변할 테니까 그 부분 한번 바꿔보자는 얘기입니다. 드라이빙 포스는 서피스 텐션이고요. 그걸 적용하는 힘은 기본적으로 영 라플라스 이퀘이션입니다. 영 라플라스 이퀘이션인데 평판에 지금 이 그림의 수직한 방향으로는 평판이고요. 무한 평판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요 세타 각을 가지고 당겨주고 있으니까, 자, 평판의 유체가 지금 이 각을 이런 그 커브를 띄고 흘러가고 있다 그러면은 레디어스 커버처가 그걸 정의하는 레디어스 커버처가 두 개가 있는데 R1, R2가 있는데, 평판 부분은 무한대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요 커버처의 레디어스 오브 자이레이션, 요 커버처의 레디어스 오브 커버처가 되겠습니다. 요 커브의 레디어스 오브 커버처. 예. 그거는 요 H와 세타를 이용하면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R1은 가령 이렇게 되는 거고요. R2는 무한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델타 P가 이렇게 돼요. 지금 요 관계는 지오메트리에서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려가면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요거는 수업 시간에 좀 자세히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관계를 한번 찾으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유량은 앞에 조금 전에 나온 결과에다가 지금 여기다가 요 델피만 요 L을 L 펑션 오브 T로 놓고, L을 시간 함수로 놓고 요 델피만 지금 여기 영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구한 걸 집어넣은 겁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걔는 개념적으로 유량은 단면적 곱하기 이 선단, 이 길이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게 선단의 속도죠. 길이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dLdt가 이게 사실은 이 선단이 가는 속도죠. 이게 V에 해당되는 거죠. 네, 속도. 그거 곱하기 단면적이 유량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갖다고 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L에 대해서 여기 L이 분모에 있고 dLdt니까 L에 대해서 적분해 주면은 시간에 따른 함수를 구할 수 있어요. 관계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시간을 L에 대한 함수를 구할 수 있죠. 우리가 원하는 L이 어느 정도 될 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건가, 또는 시간에 따라서 L이 얼마큼 빌드업 될 건가,
하는 거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가령 마이크로 채널에서 쓰는 액의 점도가 한 3cp 센티포아스 정도 된다면은 SI 유니트로는 0.003 파스칼 세크 그 정도의 액체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묽은 혈액의 점도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물질의 액체 표면 장력은 얼추 이 정도 된다고 지금 보는 겁니다. 혈액의 표면 장력이 이 정도 된다고 보는 겁니다. 순수한 물이 0.07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한 0.05가 얼추 대부분의 이런 바이오플루이드들의 표면 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접촉각은 또 혈액을 가지고 우리가 측정해 보면은 한 85도 정도 되더라 하는 거를 우리가 얼추 알 수 있고요. 이 정보를 가지고 이 갭이 지금 그 0.5mm 0.5mm 정도의 마이크로 채널 그 갭을 갖는 마이크로 채널이라고 그럴 때 한 30cm 정도 흘러가려면은 한 1.9초면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액체가 주어졌을 때 그 어떤 길이를 얼만큼의 길이 단위를 흘러가기 위해서 몇 초가 걸릴 건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 가능한 거죠. 오케이 그렇다면은 뭐 2초 정도 안에 한 30cm 칩을 흘러갈 수 있다 그러면은 뭐 우리가 충분히 뭐 억셉터블 하다든지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 칩을 설계하는데 이런 결과들이 활용될 수 있다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제는 아래판이 오메가 각속도로 회전하고 있고요. 그 위에 센터에다가 그 아래 센터에다가 U랑 Q의 액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원판에 액이 코팅이 되겠죠. 흘러나가겠죠. 사실은 방막 코팅을 하는 아주 대표적인 실험 방법입니다. 필름의 두께를 컨트롤해서 방막 필름을 만드는 사실은 너무나 많은 실험실에서 현재 방막 필름을 만들 때 사용하고 있는 실험 방법이기도 해요. 스핀 코팅이라는 건데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회전하는 원판에 중앙에서 액을 쏟아부으면은 얘가 초기에 불안정하게 튀어나갈 거예요. 밑판이 돌고 있으니까 사방으로 흩어지는 겁니다. 사방으로 흩어지고요. 그걸 우리가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액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출렁거리면서 어떤 필름 두께가 형성될 거라는 거죠. 이 부분 굉장히 복잡한 거죠. 굉장히 복잡한 양상입니다. 지금 좌표축은 그림에 주어진 것처럼 잡았고요. 매우 복잡한 양상이지만 어느 정도 이후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시 모델링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어느 정도 거리 이후에는 프로파일이 스무스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여지가 많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레이디얼 플로우가만 있다고 가정을 해야 될 거고요. 지금 여기는 뭐 R 방향, Z 방향 속도가 다 있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이후에는 레이디얼 방향의 플로우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UZ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얘만 남는 거고 마찬가지로 R, UR이 R의 함수가 아니다는 조건을 알 수 있습니다. Z 방향 성분은 사실은 조금 있겠죠. 여기 커버가 완전히 플랫이 아닌 한은 Z 방향 속도도 조금 있겠지만 걔는 굉장히 작은 값일 것이다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자, 스테디 스테이트니까요. 나베스톡스 이퀘이션에서 T로 미분한 거 없어지고요. R은 R의 함수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UR은 R과 Z 함수라는 거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그렇죠? R 방향으로 가면서 역시 그 저항의 마찰에 의해서 속도가 떨어질 것이고요. 그다음에 Z는 Z 방향으로 치면은 바닥에서는 노슬립 속도가 제로고 그 위에서는 흘러가니까 Z 값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카이나메틱스는 이런 정보를 제공할 거고요. 그러면 이 텀은 살아남고 라운드 세타 없을 거고요. U세타가
있겠네요. 예, 유세타는 회전하고 있으니까 미탄이 회전하니까 내부 유체도 세타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UZ는 지울 수가 UZ는 제로죠. R 방향으로 원심력에 의해서 프레셔가 빌드업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RUR은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에서 RUR은 R의 함수가 아니었으니까 RUR을 R로 미분한 값은 제로가 될 거라는 거죠. 라운드 세타 제로고, 예. 그다음에 UR은 Z의 함수일 것이니까 살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네 개의 항이 살아남았고요. 그다음에 U세타는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R 오메가라고 하자는 겁니다. 이거는 리지드 바디에 대한 얘기인데 러프하게 액체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U세타를 따로 구하느니 U세타는 통상적으로 앵귤러 벨러시티는 디스크 판의 회전 속도와 같다고 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갭이 크지 않으니까요. U세타는 디스크 판의 크기와 거의 같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필름의 두께가 굉장히 커진다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이 정도 가정해도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U세타 자리에는 R 오메가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런 4개의 텀이 살아남아요. 지금 UR하고 UR이 곱해져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비선형 편미분 방정식이 됩니다. 정상적으로는 풀지 못하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가정을 합니다. 몇 가지 정보를 한번 Z 컴포넌트, 나베스톡스 이퀘이션의 Z 컴포넌트를 보면은 역시 죽을 건 다 죽고요. 프레셔 그레디언트 텀만 살아남는데 신 필름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두께 방향에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없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라운드 P, 라운드 Z는 기본적으로 무시해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래서 P는 유니폼하다. 필름 두께 방향으로는 항상 유니폼하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댐이라든지 뭐 그런 정도로 파이프 플로우, 긴 파이프를 흐른다든지 이렇게 길이 단위가 아주 길 때 프레셔가 디퍼런스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얇은 필름 같은 경우에서는 프레셔 그 방향 두께 방향의 프레셔 디퍼런스는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4개의 텀이 지금 살아남았는데 또 R 방향의 그레디언트, 프레셔 그레디언트는 지금 요 서피스를 생각해 보면은 R 방향으로 변해도 프레셔가 요 계면을 따라서 R이 변하지만 프레셔는 다 대기압이잖아요. 그리고 이쪽 Z 방향의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없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라운드 P, 라운드 R은 역시 마찬가지로 제로라는 얘기입니다. 필름의 thickness 방향으로 프레셔 변화가 없고 계면을 따라서 지금 R이 증가하면서 역시 대기압으로 일정한 프레셔를 가질 테니까 라운드 P, 라운드 R이 제로가 되고요. 아까 4개에서 그러면 3개의 텀만 살아남는 겁니다. 이걸 풀어야 되죠. 제대로 풀으려면은. 근데 여기서 이제 가정을 좀 더 짚어보겠답니다. 스테디 스테이트 가정 이런 건 맞죠? 엑스시메트릭 맞고요. 그다음에 앵귤러 방향의 리지드 모션이라고 치는 거 다 합리적인 가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약간 불확실한 거는 thickness가 사실은 유니폼하지는 않죠. 사실은 이 부분은 나중에 6장에서 다시 더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이제 제대로 사실은 풀게 되는데 그 전에 과감하게 한번 그냥 이 비선형 텀을 한번 날려보자. 그 다음에 validity, 얼마나 이 가정이 위험한 건지는 나중에 생각해보자 하는 그런 겁니다. 자, 실제 상황과 관계없이요. 일단 그냥 단순히 수학적인 재미로 비선형 텀을 한번 날려보자. 그러면은 풀 수는 있으니까 해를 한번 구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논리적인 근거는 없는 겁니다. 그냥 한번 날려보고 생각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남는 텀은 2개고요. 바운더리 컨디션 Z equal 0일 때 노슬립 바운더리 컨디션이고요. 그 다음에 Z가 H일 때, 물론 H는 R의 함수입니다. 두께가 서서히 필름의 두께가 감소할 테니까요. 그때는 스트레스가 제로라 그랬죠.
스트레스가 제로라는 얘기는 속도의 그레디언트가 제로라는 얘기죠. 그 두 조건을 이용하면은 두 번 접근하면 되니까 z에 대해서 속도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continuity equation에서 r, ur은 r의 함수일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속도장을 구해놓고 보니까 r, ur은 r의 함수가 됩니다. r 제곱에 비례하는 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continuity equation을 만족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는 솔루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을 만족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는 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냥 한번 구해본 거예요. 엉터리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practically 꽤 유용하다. 실용적인 관점에서는 꽤 유용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스핀 코팅 공정을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꽤 유용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유량을 구해보면요, 속도를 적분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걸로부터 h를 역으로 구해줄 수 있죠.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 상황은 h가 오메가의 마이너스 3분의 2승에 실제로 비례하더라. 이런 겁니다. 실제로. 얼추. 그 다음에 유량의 3분의 1승에 비례하더라. h가.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얼추 원하는 두께가 있다 그러면은 걔를 점도라든지 유량이라든지 각속도를 컨트롤해서 맞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얼추 맞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정확하지는 않죠. 자, 지금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을 만족하지 않고 그다음에 비선형 텀을 우리가 임의로 날렸으니까 그 시스템에 대한 솔루션은 분명히 아닙니다. 엉터리 해인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예제는 실질적으로는 좀 유용하더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 아무것도 정보가 없는 것보다는 엄밀하진 않지만 나름의 정보를 갖고 가는 것도 가끔은 도움이 될 때 있죠. 뭐 아주 과학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공학적으로 실용성이 이런 면에서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예제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필름 thickness distribution도 구할 수 있는데 h를 아니까 걔 평균값 구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분산과 표준 편차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예제의 경우는 우리가 지극히 단순화시켰죠.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분포, 그러니까 non 유니폼한 정도, 그러니까 표준 편차나 분산이 결정해 주는 거죠. 얘가 뭐 시스템 파라미터에 관계가 없어요. 그냥 상수가 나와 버리니까. 이런 시스템은 컨트롤 불가하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굉장히 non 유니폼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예제는 물리 법칙을 잘 기술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한번 모델링을 하는 그 과정에서 한번 독특한 경험을 하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우리가 필름 시크니스 디스트리뷰션을 통해서 해석하는 과정은 독특한 면이 있는 겁니다. 일단 그 유용성 떠나서 얘를 가지고 그 얼만큼 non 유니폼한지 표준 편차와 분산을 가지고 한번 봤을 때 걔네들이 머티리얼 시스템 파라미터에 결정되지 않고 머티리얼 파라미터나 시스템 파라미터에 결정되지 않고 그냥 인디펜던트하게 고정되더라. 이 시스템에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도 매우 독특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예를 하나만, 마지막 예입니다. 이거는 두 개의 패러럴 디스크 사이에 유체가 있고요. 윗판을 각속도 오메가로 돌려주는 겁니다. 윗판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토크를 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토크를 한번 구해봐라 하는 얘기입니다. 라미나, 뉴트니안, 인컴프레시블 뭐 온갖 가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로테이션 스피드는 충분히 작아서 레이디얼 플로우는 없다. 그러니까 윗판이 도니까 도는 방향으로만 유체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속도가 빨라지면은 바깥쪽으로 레이디얼 방향으로도 속도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너무 빨라지면은 액체가 바깥으로 튀어나갈 겁니다. 하지만 속도가 크지 않으면 회전 방향으로만 유체가 실제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U세타는
u세타가 있을 거고요. 얘는 r과 z의 함수가 될 거예요. 회전을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 레디알 방향에 따라서 분포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또 노슬립 바운더리 컨디션 생각하면은 z의 함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 나베스톡스 이퀘이션 생각하면요, 세타 방향의 나베스톡스 이퀘이션 생각해 보면은 스테디 스테이트고요. UR은 레디얼 플로우가 없다 그랬으니까 제로고요. 여기서 레디얼 플로우가 없다고 지금 이미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 조건을 풀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유속이 낮은 경우에 라운드 세타 당연히 제로일 거고요. 그다음에 UR 없고요. UZ도 없습니다. 라운드 세타 없고요. 라운드 세타 없고, 그다음에 U세타는 R의 함수고 U세타는 Z의 함수니까 이 두 텀은 살아남습니다. 자, 바운더리 컨디션은 Z가 제로일 때, H일 때 아래판에서는 속도가 제로고요. 위판에서는 R 오메가가 되겠죠. 선속도는 R 곱하기 각속도 오메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R의 함수라는 건 명백하죠. 그래서 지금 위판이 기본적으로 선속도가 R 오메가니까 갭이 크지 않다 그러면은 유체의 속도도 R에 비례할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R 오메가에 비례하고 Z 디펜던스는 아직은 모르지만 F라고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Z는 또 위판 아래판에서의 바운더리 컨디션이 있겠죠. 그러니까 FG는 제로가 돼야 되고 F0는 FH는 1이 돼야 되는 바운더리 컨디션이 성립하겠죠. 이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하는 FG, 임의의 함수 FG는 가장 간단한 거는 바로 이 포맷입니다. 가장 간단한 이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하는, 그렇죠? 이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하는 함수는 무한히 많습니다. 무한히 많은데요. 그 중에 가장 간단한 경우는 역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다면은 속도 U세타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U세타를 알면은 시어 스트레스를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걔를 적분해 주면은 토크가 나옵니다. 토크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토크를 알면은 오메가를 바꿔가면서 토크를 측정하면은 사실은 요 점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점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실제로 점도를 아주 정확하게 측정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에요. 물론 실제 상황은 반경에 비해서 요 H가 굉장히 작은 조건에서 실험이 되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라면 사실은 실제로 요 FG가 이렇게 선형함수가 됩니다. 속도장 자체가 G에 대해서 선형함수를 띠게 돼 있어요. 실제로 정확한 솔루션이고요. 근데 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재밌는 발상을 했어요. 바운더리 컨디션을 보고 함수 형태를 임의로 가장 간단한 함수 형태를 추정해 버렸습니다. 그냥 수학적으로 추정을 했는데 물리적으로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니까 속도장이 나오고 토크를 구하고, 그래서 이 토크를 측정해서 점도를 구하는 장비에 이게 활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유동 흐름이 되겠습니다.